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AI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근데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AI 때문에 우리가 멍청해지고 있다면요? 좀 충격적인가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위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매일 AI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이시나요? 무려 68%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AI 도구를 자주 쓰는 사람들의 68%가 자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답했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가 우리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뭘 의미하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림을 좀 더 크게 봐야 해요. 사실 AI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지능 지수, 그러니까 IQ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역풀린 효과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20세기에는 인류의 평균 IQ가 10년마다 3점씩 계속 올라갔어요. 이걸 풀린 효과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 추세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한눈에 보이죠? 19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쭉 올라가던 IQ 곡선이 뚝 꺾이기 시작했고 결국 2025년쯤 되면 평균 5포인트나 떨어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와요. 와,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데요.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서 평균 1.5에서 2포인트씩 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것도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같은 핵심적인 지능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나온 한 연구의 이 결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핵심을 짚고 있어요. 연구팀이 뭘 했냐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형보다 IQ가 낮은 경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유전자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에 AI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AI는 이 지능 하락 추세를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걸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증폭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인지적 오프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암산 대신 계산기를 쓰고 길을 외우는 대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과정을 기술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AI는 이걸 정말 극단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스스로 생각해야 할 이유 자체를 점점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R은 마이너스 0.68. 통계학에서 마이너스 0.68이라는 상관관계는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연관성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AI를 자주 쓰면 쓸수록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근육도 쓰지 않으면 당연히 퇴화하는 겁니다. 흔히 AI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비유를 한번 볼까요? 두 명의 음악가한테 똑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를 준다고 해서 두 사람 다 위대한 교향곡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음계를 좀 더 빨리 치는데 그칠 수도 있죠. AI도 똑같습니다. 이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편한 지름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증폭 효과 때문에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계급, 바로 인지 격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처럼 단순히 기술을 가졌냐 못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래 사회는 어쩌면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뉠지도 모릅니다.
한쪽에는 AI 증강 엘리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AI를 자기 생각의 파트너로 활용해서 창의성과 생산성을 말 그대로 폭발시키죠. 반면에 자동화 위존 대중은 AI를 그저 편한 지름길로만 써요. 점점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AI 없이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격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AI 교육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데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AI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AI한테 똑똑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두 번째는 AI가 뱉어낸 결과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전략적으로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이죠. 이런 인지격차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다행인 건 그냥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보는 메타인지를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떠먹여주는 정보만 받아먹지 말고 일부러라도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인지적 다양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내려놓고 아무런 방해 없이 한 가지에 깊게 몰입하는 딥워크 능력. 이걸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럼 회사나 조직에서는 어떨까요?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AI를 잘 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아주 폭넓게 제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AI 활용 능력을 민주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냥 AI를 썼다는 것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인간의 비판적인 생각을 더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제대로 보상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혹시라도 이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쓰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045년의 미래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소수의 AI 증강 엘리트가 모든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암울한 인지 계급 사회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AI가 모든 인류의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면서 다 함께 번영하는 그런 희망찬 AI 증강 인류의 모습도 가능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AI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과연 그 거울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비추게 될까요? 결국 AI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선택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AI를 그저 편한 지름길을 찾는 데만 쓴다면 AI는 우리의 게으름을 비춰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AI를 사용한다면 AI는 우리의 엄청난 잠재력을 비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돌아가는 질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파트너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대신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